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었고, 경쟁의 자리에서도 어느새 한 발 물러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고, 특별한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딘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득문득 마음이 스스로를 재촉합니다. 이제는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될 나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아도 될 시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충분히 살아왔음에도 아직도 쉬지 못하는 걸까요? 왜 마음은 늘 다음으로 향하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잡거나 이겨내거나 더 단단해지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왜 우리는 아직도 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철학자의 시선을 빌려 욕망이라는 마음의 흐름을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무언가를 더 얻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애써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목소리를 따라 잠시 머물러 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루를 살아갈 힘도 함께 사라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욕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 지금의 고단함이 언젠가는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 욕망 덕분에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 욕망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삶의 연료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아도 될 시점에 와서도 욕망은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밀고 있습니다. 더 편안해져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조용히 재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에도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인간 고통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당장의 불행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욕망이라고. 욕망은 채워지기 전에는 결핍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채워진 뒤에는 고터전함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원할 때는 괴롭고, 이루고 나면 공허해지고,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해 다시 무언가를 원하는 구조.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한 번도 완전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은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역할을 다했음에도 습관처럼 남아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단순한 바람이나 소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자
인간을 가장 깊이 괴롭히는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망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 생각보다 먼저 작동하고 의식보다 앞서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초조해지는 순간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욕망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욕망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보다는 다음을, 현재보다는 이후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망이 강할수록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삶은 이미 진행 중인데 마음은 늘 다음 장면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안정된 삶 속에서도 마음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를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욕망은 지금의 상태를 언제나 불충분하게 만들고 이미 충분한 하루도 어딘가 모자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사는 의미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욕망이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욕망이 사라질수록 큰 기쁨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불필요한 고통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는 이 상태를 가장 현실적인 평온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욕망이 왜 나이가 들수록 다른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왜 인생 후반부에 이 문제가 더 선명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욕망은 대체로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애쓰는지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에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삶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욕망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단함이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욕망의 결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의 욕망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마음이라기보다 이미 지나온 삶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대답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욕망은 겉으로는 작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오래 남고 더 집요해집니다. 이 시기의 욕망은 미래보다 과거를 향해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선택들을 떠올리고 지나간 장면들을 다시 꺼내보며 지금의 나와 비교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자주 스스로를 흔들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겪는 가장 조용한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몸은 바쁘지 않은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욕망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아 현재를 흔드는 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욕망에 끌려 앞만 보고 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욕망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욕망을 따라가야 했던 시간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욕망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과 거리두기의 태도, 그리고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도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욕망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줄여야 하고, 없애야 하고, 극복해야 할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욕망이 올라오면 괜히 스스로를 다그치고,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접근 자체가 이미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과 싸우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움직임이며 삶이 이어지는 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그 욕망을 곧바로 나 자신으로 착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욕망과 나를 같은 것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욕망이 흔들리면 나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동일시를 고통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내가 그 욕망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욕망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욕망이 올라와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춰 바라볼 수 있는 공간, 이 틈이 욕망과 거리 두기의 핵심입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아, 지금 욕망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욕망을 몰아내지 않지만 욕망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삶을 통제하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반응을 조금 늦출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삶을 화려하게 바꾸지는 않지만 삶의 무게를 분명히 가볍게 만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거리 두기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 욕망이 줄어들 때 어떤 종류의 휴식이 시작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휴식을 무언가를 채우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을 보고, 더 즐거운 자극을 찾고, 마음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하려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바쁩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무엇으로 채울지 생각하며 조용히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채운 휴식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때가 많습니다.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진짜 휴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휴식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삶은 갑자기 비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욕망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조금만 견뎌내면 그 안에는 의외로 고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지금의 나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가장 현실적인 평온이라고 보았습니다. 큰 기쁨이 몰려오는 행복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이 하나씩 사라진 상태. 욕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화려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는 분명히 가벼워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시간, 하루를 마친 뒤에도 조금 덜 지친 상태로 남아있는 감각, 이것이 욕망이 줄어들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휴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휴식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지켜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욕망과 함께 조금 느리게 늙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욕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젊을 때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왔으니 마음도 함께 가라앉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힘이었다면 이제의 욕망은 이미 살아온 삶을 지켜내고 싶어 하는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아직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은 마음, 관계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마음, 지금까지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 이 욕망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조용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욕망은 삶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 형태로 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를 투쟁의 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더 얻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욕망을 관찰하며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욕망이 말하는 대로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며 조금 느려져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욕망과 함께 있으면서도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욕망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욕망을 끊어내는 일이 아니라 욕망의 목소리를 예전만큼 크게 듣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부족했다는 말 대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 조용히 떠오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삶은 이미 조금 가벼워져 있습니다. 욕망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었고 이제는 조용히 곁에 머물 수 있는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 조용히 숨을 고를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욕망을 없애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의 삶을 당장 바꾸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저 하루를 살아온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욕망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욕망이 있었기에 버텼고 욕망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 욕망 덕분에 많은 시간을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욕망이 이제는 계속 등을 떠밀 필요는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욕망이 말을 걸어올 때 조금 늦게 대답해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말이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울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오늘은 이미 충분합니다. 욕망은 내일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비교도, 불안도 고개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시간을 잠시 떠올릴 수 있다면 욕망은 더 이상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욕망은 지나가는 마음의 흐름일 뿐 여러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덜 바라며 조금 덜 애쓰며 조금 더 가볍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밤 되십시오.